네,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 만나겠습니다. 장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그 설 연휴 지나고 이제 다시 인사 나누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인데 일단 뭐 당장 어제 터진 이슈들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 네. 강남의 빌딩 주인이 되는 것이 뭐 내 꿈이다라는 식의 정경심 음, 교수 발언, 검찰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네,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그래요. 이 앞번에는 소위 말하는 꾸기 문자라는 게 공개가 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이 꾸기 문자가 공개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도 검찰이 상당히 좀 음,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를 좀 잘했어요. 아, 장사에서 좀 이익을 많이 봤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언론 플레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법정에서 검찰이 내놓는 증거라는 게 사실 좀 특별한 게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검찰이 재판에서 패하는 거는 물론이고 상당한 음, 책임 추궁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여론 분전을 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책임 추궁으로부터 조금씩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얍삽하기 일 데가 없는군요. 그런데 대중들이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게 더 문제겠죠. 음, 실제로 사람들이 마치 그 꾸기 문자라든지 이번에 건물주 문자가 무슨 네, 중대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네, 뭐 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뭐 어떤 혐의도 입증을 하는 것이 없거든요.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도대체 이게 왜 법정에 등장했는지 모를 정도 좀 뜬금없는 내용들인데, 네, 네, 근데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은 여론전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범죄 단서를 떠나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떠나서 이 사람 말이야. 정경심 교수 이거 완전히 강남 상류층들의 욕망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 그런 조국의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네. 이런 네. 그 어떤 이미지 타격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안 그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김남국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강남 그리고 건물주라는 것이 네.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안 좋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악의 소굴처럼 느껴질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예예. 그런 자리를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게 범죄가 된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이 조국 전 장관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 특히 이제 신선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 깨끗한 이미지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음. 봤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런 이미지 타격까지 노린 그 검찰의 작전이 이제 실행에 옮겨졌는데 강남 건물주 발언의 그 진위는 뭡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사람하고 나눈 대화가 아니고요. 네. 정경심 교수가 예. 친동생하고 나눈 얘기입니다. 예예. 그러면서 이 사실 정경심 교수가 부모님으로부터 강북에 있는 건물 하나를 물려받았어요. 네. 동생과 함께 공동 명의로.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불려 가지고 강남에 건물 한번 해 보자. 예. 그래서 우리 노후는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예.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인제 강남에 건물 갖는 게 꿈이다라고 했던 건데, 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돈 이거를 그대로 좀 우리 있는 건물을 팔고 음. 전세도 끼고 대출도 좀 받고 예. 이것저것 좀 재산 처분하면은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다만 쏙 빼서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논두렁 시계와 같은 바로 그런 이미지가 또 그대로 재현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논두렁 시계 발언이 그 시계가 뭐 뇌물이니 아니니 뭐 얼마 전에 박연차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박연차 씨로부터 받은 부당한 뇌물이니 뭐 뇌물 아니니 뭐 이 논란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논두렁에다 던져버렸다. 이런 네.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노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해서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그런 검찰의 의도가 여기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도 되기 전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환도 되기 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역시도 보면은 재판에서 전혀 유죄와는 상관없는 내용을 턱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내릿속에는 그냥 이미 유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이게 지금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언론들은 이걸 받아 실은 언론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텐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서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사안은 이렇게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더 깊게 들어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한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를 실소유했다. 이러면서 검찰이 내민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회장이라는 파일인데 파일 네. 이름이 여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회장은 여성 회장이고 이건 결국에는 실소유주인 정경심 교수를 지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이제 검찰이 네. 이 그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주장해 왔는데 네네. 네, 뭐 이 파일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여회장 이게 그 아래 한글 파일입니다. 네. 이거는 그 일종의 보고서 내용이에요. 네. 펀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고한 그런 파일인데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냐? 여회장한테 보고하는 거다. 네. 그럼 그 여회장이 누구냐? 정경심이다. 예. 따라서 회장이라고까지 불렸으니 예. 이거는 실제로 실소유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근데 황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여회장이라는 것은 검찰은 이제 이 여회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소유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회장이다라고 했는데 예. 막상 그 문서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회장이 하나 온다 그러길래 예. 여자 투자자가 하나 오는데 조범동 씨가 여회장이 온다 그러길래 그냥 그래? 그럼 여회장 파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예.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대단히 허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실소유를 의미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이름이 그것뿐인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저 사람이 말을 지어낸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실소유자로서 정경심 교수가 여회장으로 불렸던 것이고 그때는 그렇게 실소유자로 판단이 됐지만 이제 와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니까 저 문서 만든 사람이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은요.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건데 검찰이 그 내용을 묵살했던 거죠. 그거를 이번에 변호인들이 찾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거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예.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해서 지금 뭐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재판 과정도 그렇고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익성 관계자들 그다음에 코링크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증언대에 섰었는데 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실은 익성이 실소유자다. 그리고 코링크의 그 대표로 돼 있었던 이상훈 씨 같은 사람은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만 조범동이 실소유고 그 이전에는 익성이 실소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가 뭐 투자를 하고 한 건 전부 다 2015년, 16년, 17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익성이 실소유주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익성이랑 WFM이 빠져나가는데 그때 조범동이 실소유자가 됐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빈 껍데기가 남았는데 조범동이 빈 껍데기를 뭐 차지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련의 진술들을 쭉 같이 늘어놓고 본다면 이 WFM 그다음에 또 코링크의 실소유자는 익성이었다라는 것이 거의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논란이 있을 때
이미 그 익성을 봐야 된다. 익성이 실소유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검찰은 그 묵살하고 정경심이 실소유주다라면서 밀고 갔다가 결국 재판 과정에서 시민들의 또 일부 지각 있는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던 익성 실소유설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검찰이 그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음.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익성 관계자라든지 쿠링크 관계자들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네.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실소유자가 익성이다라는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딱 빼고 실소유자가 조범동입니다라고 딱 한 사람의 얘기만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기소의 증거물로 삼았어요. 심지어 바로 코링크는 그 조범동 소유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판사님 검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조범동 씨가 실소유자가 아닌데요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묵살했다. 혹은 자신들의 뜻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끼워 맞췄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사모펀드 지금 재판 과정이 이러하면은 결국에는 뭐 유죄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겠네요. 아무래도. 글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앞서서 뭐 꾸기 문자라든지 정경심 교수의 뭐 강남 건물주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네. 이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혐의와 관련 있는 얘기를 좀 하세요라고 자꾸 몇 차례 반복을 해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재판부 역시도 지금 검찰이 재판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고 간파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글쎄 뭐 유죄 판결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론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재판부가 법리 그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노리는 거는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법리대로 증거대로 재판부가 재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외부 외압 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쥐고 흔들려 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과 조국을 병합하지 않기로 각각 재판하기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도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지금 다른 걸로도 기소를 했잖아요. 네. 유죄수지 사건이라든지 울산 시장시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한영 수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까지 같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족과 관련된 사건 외에 나머지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경심 교수와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경심 교수가 유재수 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감찰을 뭐 중단시켰다. 여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뗐던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올라간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3가지를 다 같이 받으려면 정경심 교수와 같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그게 특별한 거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대단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안 좋게 표현한 베베 꼰다라는 말을 하죠. 베베 꼬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기사화하고 있는데 글쎄 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참 이런 식의 보도는 역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잠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계일보 리서치 조사 네. 결과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제치고 야권 1위로 올라섰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이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윤석열 총장이 예. 대권에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예.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벌써 한 달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거는 조금 오바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이제 전혀 틀리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적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예측까지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하고 직접 맞서서 쉽게 말해서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툭 하면은 여야 영수회담을 1대1 영수회담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내가 대통령하고 나는 대통령하고 위상이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급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가장 확실한 대권 후보다라는 거를 스스로 강인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이거를 대통령하고 진짜 권력 대결을 벌임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는 셈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몰랐다면 그 사람은 바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과정을 보면서 검사들이 지금 계속 그 증거물보다는 그 유죄의 증거물보다는 여론전의 소재를 자꾸 발굴해 내려고 하는 걸 볼 때 예. 나름대로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권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 예. 검찰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럼 뭐 김경수- 일단 그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 또 네, 2심 판결을 앞에 둔 김경수 지사 뭐 죽은 상태라고 보긴 어렵죠. 네, 죽은 상태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제 이번 거를 잘 극복하고 예. 무죄 판단을 받아낸다면은 대선 예. 후보로 다시 복귀하겠지만 예. 상당히 위기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 공교롭게도 다 검찰의 손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선 후보로 실제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아마 여권에서 3위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조국 전 장관도 잠재적이긴 하지만 대권 후보임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경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리 싹을 자르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유죄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 이 여론전이라도 벌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죄 판결을 받긴 쉽지 않으니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대권 주자로 뛸 수 없게 만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령 대권 주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많으니까 상대하기가 수월한 사람이 되겠죠. 예.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지는. 예.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아주 꼼꼼한 그런 전략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 씨의 이런 야욕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구도가 형성된다면은 만약에 뭐 지금 자기들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이제 유죄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인 명예회복을 받는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윤석열 너 왜 무리하게 기소했느냐? 너 솔직히 이 대권 프로젝트 때문에 이게 잘못 없는
여권주자들 상처 입히려고 그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윤석열 총장 혹은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음, 우리는 수사를 잘했고 열심히 다 만들었는데 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유죄가 무죄가 됐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식으로 분명히 들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이게 검찰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신들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또는 자신들의 이런 조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미리 제거하거나 예. 더 크기 전에 제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오랜 관행입니다. 예컨대 2013년에 검찰이 그러니까 네.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그 국정원에 대한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아, 왜냐?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힘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을 꺾어 놓지 않으면 자신들이 아, 저 밑에 들어간다. 예. 라는 내용들이 검찰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네. 지금 국정원을 꺾지 않으면은 네.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거다. 검찰도 저 밑에 들어가서 복속을 해야 될 거다. 예. 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과 국정원의 파워 게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항상 그런 생각이나 사고방식과 그런 행동 양식이 이 몸에 익어 있다.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검찰은. 그렇습니다. 네, 예. 검사들은.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큰 맥락이 보이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의 어떤 이익을 위협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이제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축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이 망동은 그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네. 뭐 얼마 전에 뭐 개봉했던 남산의 부장들에 보면은 네. 12.12 사태가 잠시 뭐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12.12 사태가 뭐겠습니까? 그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의 상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박정희 이 암살 사건에 정승화가 개입돼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게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던 검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맥락상 보면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의 아이콘인 조국 장관에 대해서 탈탈 터는 수사를 했던 것이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고 지금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지면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길을 쓴 것이고 그래서 무권 유죄, 유권 무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 것이다. 진짜 치가 떨립니다. 근데 장영진 부장님, 네. 추미애 장관도 지금 검찰의 표적인 것 같아요. 뭐 아들 문제로 또 뭔가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저는 참 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가출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군 소속입니다. 네. 따라서 이 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허가만 있으면은 네. 이 사람이 나가든 들어가든 휴가를 오든 말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따라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일단 예.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군의 그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미국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 장관을 겨냥하는 거는 우리가 추 장관도 겨냥할 수 있다라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 예. 지금 그 추 장관이 유죄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은 네. 주한미군 또는 그 미 8군 혹은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일정한 답을 얻어와야 돼요. 추 장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받을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검찰로서는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려는 것 자체가 아마 추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여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위한 여론전이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실제로 처벌이라든지 기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 기소 목적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난 대권에 관심 없다. 그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은 빼달라. 이거는 어떻게 뭐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괜히 또 이런 거 이름 올라가지고 이게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것이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면은 좋을 게 없으니까 이걸 일단 유보해 보려는 것일까? 글쎄 모든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이름 계속 넣어주세요라고 할 겁니까? 네.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어요. 제 이름 빼주세요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아. 실제로 어떤 마음이 어떻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예. 오히려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질 겁니다. 봐라. 저 사람은 대선에는 관심이 없어. 와, 저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네. 당장 진중권 보세요. 그렇죠. 네,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나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진중권 씨는 뭐 반문재인이 아니라 그냥 뭐 친윤석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사람 말이죠. 무슨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다 죽는다.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빠라고 여기더니 쥐가 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윤석열 총장은 전형적으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강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예. 강한 권위를 가지고 국가 권력 전체를 한 손에 쥐고 흔들 사람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 독재자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다 죽는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지금 진중권 씨는 자기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윤석열을 저렇게 추앙하지요. 그러나 그렇겠죠. 자기 뜻에 반한다. 혹은 뭐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 순간 또 이제 씹어대겠지.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진중권 씨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윤석열한테 대들면 다 죽습니다. 당신도 다 죽어요.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2월 3일 이후에 검찰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그 중간 간부진이 싹 바뀌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그다음에 그 법무부의 진용은 대폭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검사는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차이가 있겠지만 큰 차이를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개혁은 어떤 사람을 교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교체. 뭐 이렇게 공수처를 이제 도입한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든지 7월 이후에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이죠. 총선 때 검찰이 선수로 뛰는 것은 아닌가. 그게 뭐 검찰이 여당 봐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여당만 괴롭히고 야당의 반칙하는 야당에서 반칙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눈 감아주고 이러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미 2004년 총선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 총선 이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2012년 총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소된 사람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보다 그 당시 민주당 쪽 인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라든지 통합진보당 이런 쪽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본다면은 검찰이 선수로 뛰는 거는 총선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찰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한동안 선수로 뛰는, 정치권에서 선수로 뛰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네. 검찰이 정치에서 선수로 뛰었던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 네.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가 예. 미처 못 느꼈을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2월 3일 이후에 추미애의 검찰 개혁은 어떤 노선이 될까요? 지금 뭐 당장 감찰 카드를 꺼낼 것처럼 보였는데 현재는 좀 주춤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추미애 장관의 개혁이라든지 이 개혁 부분에서 이제 제도에 따른 개혁은 착착착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인적 개혁, 인적 쇄신인데, 인적 개혁이나 쇄신은 이게 반드시 이 여론의 힘을 좀 얻고 갈 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좀 쌓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칫해가지고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지금 검찰 적폐 세력에게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분 쌓기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그 간부급 인사의 폭을 확실하게 넓힐 수 있었던 것이 송경호 차장검사라든지, 예. 양석조 차장검사가 그 검사장한테 직접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리는 네. 항명을 하는 것 때문에 예. 올해 사실 인사폭은 더 커졌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거와 같이 검찰이 검찰으로부터 이렇게 그 명분이 나올 수 있게끔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들이 이제 악수를 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되면은 이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대적인 인적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 하는 행동 중에 몇 가지가 걸릴 만한 게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그래요? 들어서, 예,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거든요. 예.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공보 조치를 해서 이게 공보를 해서 알립시다라고 결정을 받지 않으면은 기소 전이든 기소 후든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 기소 전에 공개를 하게 된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것이고요. 예. 기소 후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공보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징계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금 법무부라든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알고 있을까요, 검찰이?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질렀을 때 입을 피해와 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서 확실하게 한번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명분을 쌓아서 날리겠다. 예, 날릴 때 좀 화끈하게 정말 선열이 낭자하도록 날렸으면 좋겠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예, 네. 이게 좀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주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정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이게 지금의 감찰을 들어가면은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나가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게 자칫해서는 윤석열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 주변의 일종의 검찰 적폐 세력들한테는 상당한 명분이 될 겁니다. 예. 반격의 명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를 믿어주고 또 윤석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지금 검찰이 오버하네, 개 오버하네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네요. 예. 하여튼 시민들이 더 이 검찰의 현재의 민낯을 제대로 살펴보고 또 문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장용진 사회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